돈을 떼일 수도 있다. 차 바퀴가 하나 없어요. 뭐 의자가 한 3개밖에 없어요. 수리가 불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게 좀 괜찮나요? 그렇게 활용을 해도? 예전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겠지. 믿을 만한 딜러도 많이 없었고, 딜러가 믿을 만하면 차가 믿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지 예전에는. 근데 19년도에 우리가 성능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면서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보증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졌고, 2019년도에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딜러랑 트러블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야. 그 이후부터는 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딜러와 딜러와의 관계, 그리고 딜러와 소비자 간의 관계도 그 보증보험이 생기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 어쨌든 그것 때문에 홈 서비스도 많이 유행이지 않나. 요즘은 거의 다 안 보고 사시는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성능보증보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중고차를 구입하면 일반 우리 보험 말고도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걸 또 가입을 해야 돼. 그 보증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범위가 굉장히 어느 정도가 있냐면, 엔진, 미션, 실린더 블럭, 실린더 헤드, 냉각장치, 고압연료 분사장치,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외판, 주요 골격 등 많지. 한 100여 개 이상을 거의 보증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게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는 손님이 돈을 내지만 이런 문제 해결할 때 돈을 내질 않기 때문에 딜러랑 생길 수 있었던 트러블을 미리 예방하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이게 많이 되는구나. 그래도 웬만한 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 뭐 사소한 것들,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 된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그 비대면으로 구매하게 되면 음. 이제 자동차 뭐 찾아보니까 뭐 검차비, 뭐 검차비? 점검 비용 이런 느낌으로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차비? 그러니까 홈 서비스를 신청하고 검차비를 받는다고? 네, 홈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검차비를 별도로 입금을 해야 음. 이제 차량이 이제 괜찮은지 아닌지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점검 비용이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입금을 하고 차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매를 하지 않게 되는 건데 그때는 뭐 환불이나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검차비, 검사비, 그러니까 홈 서비스를 위한 검차, 검사비라는 건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보고, 사실 너도 이 자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일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검차, 검사비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차를 내가 매입해 올 때 받지 한번. 그때 이제 꼼꼼히 볼 거 아니야. 내가 어쨌든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때 검사를 하지. 그리고 갖고 와서 또 성능 검사를 또 받아요. 그리고 시험 운행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상품화를 또 내가 다 맡길 거 아니야. 하는 군데 하면 뭐 외판 뭐 또는 정비 다 이런 걸 맡길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차 상태를 모른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검사를 또 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어쨌든 받아본 적 없고, 그리고 차 상태를 알고 있어야 또 팔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차가 아닌 남의 차를 팔더라도 어쨌든 내가 다 검사를 할 거 아니야. 웬만하면 차 상태를 거의 다 알고 있는 게 맞지.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차 영상 찍을 때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잖아. 아, 맞아요. 그래. 진짜.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했는데 모른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검차비 환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지 마라.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야,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차량 확인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겠지. 이런 차량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팁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경우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딱딱 보내드리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사진으로도 보내드리고 뭐 영상 통화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인 경우가 많을 거야. 개인 고객님들은 평생의 중고차 또는 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일이 내가 봤을 때는 한 많으면 10건 내외가 아닐까?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판매자한테 전달하면 이 부분을 좀 체크해주고 약간 디테일한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러시면 아무래도 딜러가 바라보는 건 이렇게 통으로 바라보지만 이 본인이 원하는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시면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체크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저희는 이제 저희 체크리스트도 있고 고객님들이 또 그것까지 요청을 하시면 더블 체킹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금상첨화지. 거의 뭐 눈으로 안 봐도 보신 거라고 봐야지. 그러면은 이 중고차 홈 서비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럼 홈서비스 구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의 상세 내용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체크리스트를 전달해서 원하시는 양식으로 받아서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을 구매해서 댁에서 받으시려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차가 매장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차량 대금 및 이전비를 입금합니다. 차를 받아서 보고 입금하면 안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당근이나 쿠팡 같은 쇼핑 앱을 이용해도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입금을 했는데 딜러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차량의 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차량이 누구 차인지도 몰라.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차량 등록증상 명의자한테 입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용 차라면 차 등록증을 받아보고 계좌를 받아보면 이름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면 돈을 떼일 수도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명의의 차량을 매매상사에 위탁해 놓고 판매를 의뢰하는 게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위탁 판매인 경우에는 차량을 갖고 있는 매매상사에다가 제시신고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제시신고서를 요청하면 이 차량이 실제로 이 사무실에 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사무실로 입금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입금까지 다 마치면 네 번째, 디테일한 차량의 검사를 시작합니다. 차량의 외판, 하부, 시험 운행, 전문가 평가까지 카센터에서 뭐 소모품 체크 그리고 오일 교환 또는 스캐너로 좀 체크해보는 업무를 하면 좋겠죠. 물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체크해서 사진이나 영상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엔진 오일의 교환 시기가 됐다면 그냥 교환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셔서 운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차량을 탁송으로 차량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차량 탁송 기사를 써서 인탁송으로 차량을 받거나 또는 캐리어 탁송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인탁송은 우리가 그 대리운전이나 일반적인 탁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실어서 가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차를 받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 심각할 수도 있고 또는 사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받았는데 차 바퀴가 하나 없어요. 또는 받았는데 뭐 의자가 한 3개밖에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이 정책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영상이니까 저희들의 정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거나 또는 수리가 불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10원도 남기지 않고 100% 환불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소한 문제거리가 있다면 이거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또는 차를 다시 받아서 해결을 해서 드리든가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 처리가 가능한 품목들은 이제 보증보험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성능 보증 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예 성능 보증을 해주는 카센터를 연결을 이미 해놔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바로 그걸 점검받거나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희는 좀 깐깐하게 확인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당장 수리할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2달 4,000km 동안 보증을 해드리니까 한 달 정도 좀 재밌게 타시다가 2달 차가 됐을 때 그때 카센터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취소를 하신다 그러면 왔다 갔다 교통비는 그리고 새로 다시 상품화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좀 들 수 있다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뭐 사소한 문제점들도 체크해서 만약에 이걸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이제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또는 같이 협의해서 해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받았는데 이제 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싫어하실 분들, 그리고 또는 정말 새 것 같은 컨디션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꼭 보고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중고차든 뭐 중고 물건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사용감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주 깨끗이 상품화를 한다고 해도 아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깔끔한 걸 원하시는 성격이고 나이가 좀 많이 깐깐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나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고 아니고 요 문자석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들어보셨을 때 내가 좀 홈서비스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홈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서비스 절차에 대해서 다 보고 오셨고요. 이해가 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또는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자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홈서비스 관련해서 다 내용이 이해가 되나? 제가 구매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홈서비스 구매에 대해서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매하는 입장에서 뭐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 뭐 몇백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몇천만 원까지 이제 그런 상당한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 네, 또 중고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사실 중고차에 대한 그 딜러분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인식 같은 네.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일단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딜러를 통한다면은 비대면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중고차 업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좋고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예전에 맨 처음에 내가 중고차 업을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좀 나아지는 걸 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사실 다른 업으로 바꿀까를 항상 고민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홈서비스라는 것까지 옛날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고객들이 딜러와의 친밀감도 아예 없었고 사실 근데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업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해. 가자. 연기 잘해. 연기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연기 톤을 하지 말라니까 연기 톤으로 처음 해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라고 이 사람아.